사실 별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실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제 키우기.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형제 키우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요. 제가 특별히 육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또 떠듭니다. 솔직히 말해 보면 형제라고 해서 남매나 자매와 뭐가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형제, 제 동생들도 형제, 그리고 제 아이들도 형제인데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형제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집집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떠드는 이야기도 그냥 저 집은 저런가 보다 하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다예요. 암튼 딸도 없고 여동생도 없어서 노후에 심심할까 봐 너무 걱정되는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지켰던 형제 육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들은 같은 부모가 맞나 싶게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애는 조심조심 15개월이 되어서야 걸었고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는 아껴서 나중에 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아주 잘하는 아이고 그에 반해서 작은 애는 정말 반대예요. 8개월에 짚고 일어서서 10개월이 되니까 바로 걸었고 맛있는 것부터 먹어 치우는 스타일. 그리고 방은 반 쓰레기장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갈등이 없어요. 제가 기억할 만한 싸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이들과 싸우지 둘이 싸우지는 않네요. 작은 애가 태어날 때 큰애가 5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빌 아래서 바둥거리는 동생을 정말 아빠 미소로 쳐다보던 그 큰애 얼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큰애가 양가의 첫째로 몇 년간 사랑을 받아서인지 동생이 태어났어도 크게 불만이 없었나 봐요. 아기 때부터 이어진 그 모습이 사실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둘이 잘 안 싸워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단순한 남자아이들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게 달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좋아하고 과학 상자 등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해리포터부터 읽어간 영어 책들이 다 같아서 그런가 공유하는 스토리도 함께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비슷한 거 하고 놀았죠. 그러니까 큰애 하던 거 그 나이가 되니까 작은 애도 정도는 달라도 다 비슷한 거 하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단순한 게 많아요. 일단 먹을 거 충분히 주면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 키 키우려고 먹을 거는 못 해주면 많이 사두고라도 먹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좋아하고 라면 끓여도 기본으로 스테이크 같이 해주고요. 호주산, 미국산으로 아마 먹을 거는 잘 사줍니다. 그리고 옷도 비슷하게 대충 입고 신발도 따라 사고 그러니까 성격은 다른데 남자아이들 좋아하는 것, 그 기본적인 것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보다는 동성이 그러니까 육아가 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안 싸우는 이유는 엄마가 제대로 악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둘이 의견이 잘 맞아요. 원래 못된 시어머니가 있으면 동서간에 같이 욕하면서 사이가 좋다던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 엄마가 너무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둘이 제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2대 1로 저랑 떠들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작은 애랑 어제도 간만에 크게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때도 큰 애가 작은 애 편을 들어요. 이럴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둘에게 물어봐도 형제인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네요. 물론 서로 살가운 표현은 하지 않아요. 보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 일절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형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동생이 바로 들어오고 형에게 톡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잘 묻고 큰애도 동생에게 용돈도 가끔 주고 어디 가면 음료수 같은 거 다 본인이 많이 사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형제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저도 잘 못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 하네 또 하실 건데요. 사실 별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실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 비교하지 않는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누가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닌 그 사건 이후로 아무튼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작은 애가 초2 때였어요. 그러니까 큰 애는 6학년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작은 애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 과학 발명상이었는데 뭐 최우수상인가 그랬고 저학년에서는 그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엄청 축하해 줬고요. 대단하다. 어쩜 우리 아들 대단해. 그리고 그 주말인가 저희 가족이 이제 무슨 일로 서울에 와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들 상 받아와서 기념으로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작은 애가 저에게 이제 막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에서 큰 상 받은 거 저분한테 얘기 좀 해줘. 띠용.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그 다른 지역에 밥 먹으러 나왔는데 처음 보는 거기 매니저분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좀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웃고 넘겼는데 매니저분이 이제 지나가니까 내 팔을 잡고 막 늘어지면서 빨리 얘기해, 빨리, 빨리. 아니, 제가 생전 처음 가는 레스토랑에서 그 모르는 분에게, 저기요, 이번에 저희 작은 애가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념으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듣는 이제 그분이 여자 매니저분이셨는데, 그래요. 너무 신나겠네요. 좋겠다. 뭐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 그러니까 특히 남편과 저는 엄청 웃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마 저분은 또 얼마나 웃으셨을까 하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글쎄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자랑해 달래서 자랑을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그냥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자기 덕에 이제 우리 가족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다고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 초2 1학기였고, 그러니까 저희 애가 12월생이었으니까 정말 애기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축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랑을 꼭 덜 받은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 부각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도 형처럼 칭찬받아서 좋아.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아이가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제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큰애는 그 전까지 뭐 영어 말하기, 뭐 장학 퀴즈, 뭐 최우수상 정말 여러 번 그러니까 계속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기뻐했고 밥을 먹으러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중시한다고 해놓고도 그때까지는 이제 밥 먹으러 나가면 형이 상을 받아서 축하하러 간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고 뭐 밥하기 싫어서 나갈 때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형 때문에 이제 식당을 가고 형이 칭찬받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매번 본인 때문이 아니라 형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 동성이면 좋아하는 게 많이 비슷해요. 뭐 남매라면 아들이 축구할 때 딸은 발레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남자애들은 큰애도 축구, 작은애도 축구.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걸 하게 되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주위에서 노력을 해도 이게 표가 나는 거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뭐 혼내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칭찬이 같은 비율이 아니어도 이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겠고요. 아마 제가 또 은연중에 비교를 한 적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사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웃긴 얘기도 잘해주는 저희 막내 녀석 제가 더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주 이뻐 죽겠는데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행동에도 정말 영향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그때가 이제 클 때가 아니었고 많이 크기 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줬고 제가 더 노력해서 키울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날은 정말 엄청 웃고 또 정말 많이 반성을 해서 그 뒤로는 저는 최대한 다른 점을 봐주고 그걸 칭찬해 주고 둘이 있을 때는 네가 최고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시간도 갖고
혹시 비교를 하게 되면 차라리 모르는 아이와 비교를 했지 형제와는 절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또 형제 간에는 그게 사이도 좋게 만들어주는 비결 같아요. 남매, 자매, 형제 모두 다 좋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것, 그거 말고 뭐 뾰족한 다른 육아법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형제 이야기, 남매, 자매 이야기도 많이 올려주셔요.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어제는 작은 애랑 오랜만에 다투고 속 터져서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얘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요즘은 자주 이러네요. 정말 고딩 엄마는 최고의 극한 직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엄마인 걸. 끝까지 포기는 없습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주고 아이 편이 딱 한 명이 남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 엄마여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